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일부터 예산 심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예고했던 예산 삭감은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예산 삭감 논란 속에 본회의와 같이 정회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사람 중심의 경기도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의 역정 사업인 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2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 본 예산보다 7.2% 늘어난 38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기회소득과 관련된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36억 원이었던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은 내년 500억 원으로 늘렸지만 1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16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도 3억 5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경기도가 유지하고 있는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동혁 의원은 정부가 지역 화폐 예산을 3년 연속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화폐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겠다던 주 4.5일제에 편성한 예산 103억 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자그만치 100억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노동국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255억입니다. 예, 255억이면 이 100억은 40%에 해당하는 돈인데요. 연구 용역비 또한 그 2억 5천만 원이죠. 네.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 상식적으로 타임라인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연구계획 수립이랑 그 계획 수립이랑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사의를 표명한 의회 사무처장 부재와 사전 업무보고 미실시를 이유로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청 예결특위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며 대통령 하야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등 기초단체장 9명이 참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계엄 선포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얻어낸 소중한 가치로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계엄군의 총부리를 겨누는 행위를 결코 자시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후 조용익 부천시장은 SNS에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분천 시민의 안온한 삶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다며 국민이 아닌 개인의 안위를 위한 친위 쿠데타 계엄은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대통령 자신 사퇴는 물론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 절차 이행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오는 18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김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가 지난 4일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됐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기 또한 지난번 제248회 정례회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혁 의장은 지난 6개월여 동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의장으로서 김포시의회
회의 규칙을 근거하여 정한 의사 일정임에도 민주당의 등원 거부에 따라 연이어 무산되는 사태에 직면했다면서 민생 현안 관련 예산 및 조례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민생을 챙기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생산적인 의회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시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전국에 때이른 폭설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죠. 올해 겨울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이번처럼 기습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거나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피해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쌓인 눈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지붕 아래에 승용차 한 대가 깔려 있습니다. 전기톱을 든 소방대원은 길 위에 쓰러진 나무를 잘라냅니다. 지난달 말 내린 기습폭설로 인천 지역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는 등 피해 신고 약 300건이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통상 1, 2월에 많은 눈이 내리는 것과 달리 올해는 11월 말에 폭설이 내리면서 겨울 초입부터 눈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눈이 내려 가장 많이 쌓인 깊이를 최심적설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전국에 내린 폭설로 일부 지역의 최심적설은 40cm를 넘었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수도권 지역에 눈 소식은 없지만 다음 주 후반부터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면은 눈구름이 발달을 하는데 수도권 쪽으로 눈이 내리지 않고 약간 서해 남부 쪽으로 내려가서 충청도나 이제 호남 지방에 눈이 내릴 거예요. 기습폭설로 시작한 이번 겨울은 평년 수준의 기온과 강수량을 보이겠지만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년 1월까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2월에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2월과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가 있어 기온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온화한 날씨 속에 기습 한파, 폭설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겨울철 추위와 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최근 부천 중동 신도시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시도하는 방법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아파트 단지 조합장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합장님, 일기 신도시 재건축 분위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웠을 텐데 가능했던 배경 먼저 짚어주시죠. 사실 어려운 결정이긴 했는데 일기 신도시 노후대책 특별법은 정부의 큰 정책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건 저희도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학교를 두 곳이나 끼고 있었기에 일조 분석을 한 결과 노후대책 특별법을 적용하더라도 정부에서 제시한 용적률을 모두 충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리모델링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포기하고 재건축으로 선회하게 되면 시간적 가치 또한 최소 10년으로 뒤로 돌려야 되는 결론에 도달하여서 저희는 계속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게 좀 되었습니다. 네, 현재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 중이시죠. 좀 어떤 방법을 시도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제가 사업성하고 주거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 너무 좋은데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곳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조합원들께서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분담금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좀 저희가 드리면 저희 현장의 예를 들면 저희는 첫 번째 철거량 최소화하고 두 번째는 지하 흙먹이 공법에 대한 굉장히 좀 스터디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 시간 관계상 저희도 이제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 데는 좀 제약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잘 고려를 하게 된다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면 분담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 고민은 처음에는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여보자는 이제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된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숫자로 좀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수가 좀 따릅니다. 근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타 사업지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각 세대당 중대형급의 자동차 한 대 값하고 맞먹는 분담금을 저희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리모델링을 고민 중인 아파트 주민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조합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것도 많지가 않은데, 이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마다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초기 사업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사업의 유불리를 따져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이거나 기술적인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임장을 다니듯이 리모델링이 진행된 단지나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에 대한 좀 발품을 팔아가지고 각 단지마다 적합한 사업 방식을 사업 초기에 많은 고민과 검토를 좀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주거 여건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성우 부천 상동 한아름 현대 리모델링 조합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한밤중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국정원 출신인 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계엄군은 분명 실탄을 휴대하고 있었다면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방차관이 실탄 지급이 없었다고 한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지적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탄통을 휴대하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식별되는데 탄통의 잠금 장치는 안에 실탄이 들어있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출동한 계엄군에 제9 공수특전여단 2개 대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수사 대상에 제9 공수특전여단장을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부천갑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민주당 경기도당 31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제2차 범국민 촛불 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는 7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만이 무너진 민주주의와 국정 운영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은 국회의원 주요 법안 발의 내용 살펴볼 텐데요. 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검사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검찰청법 개정안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기 부천갑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2026년부터 경로당 점심에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한편 그동안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의약품 오남용에도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알아보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인천시가 노후 도시에 대한 정비를 본격화합니다. 시는 2030 인천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인천 원도심과 노후 계획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한 것입니다. 시는 2025년까지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안을 완료하고 2026년 3월 최종 확정 고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미래도시 총괄계획가를 채용하고 주요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실질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